이거는 네,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유언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응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유류분으로는 유언으로는 유류분을 방어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용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유류분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자체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의사를 번복해서 최소한 상속분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계시고 일남이 있고 이남이 있는데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10억을 전부 유증을 합니다. 이런 경우 이 아들은 2억 5천에 유류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입니다.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이 되겠죠. 이 2억 5천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증을 받았다 그래서 일남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증은, 유언은 유류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약에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7억짜리의 집이 있고 2억짜리의 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짜리의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일남에게 7억을 유언합니다. 7억을 유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집은 일로 갔죠. 그럼 이게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이게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은 동일한 상속분이라 그래서 1억 5천씩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유언을 안 했으면 5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일남은 5억을 넘어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재산은 3억은 이남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결국 유언을 통해서 이 7억의 집은 일남이 가져갔지만 상속을 통해서 이 임야와 이거는 도로는 이남이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3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이남이 유류분은 2억 5천입니다.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유류분이 2억 5천인데 상속으로 3억을 가져가다 보니 유류분 부적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류분보다 5천만 원 더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남은 일남이 유증으로 7억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상속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일남의 유언에 대해서 유증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는 10억을 전부 다 준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즉 유증으로 인해서 유류분을 침해합니다.
10억을 다 줌으로써 이 이남의 유류분이 침해가 되면 그 침해에 대한 한도에서는 유언에 대해서 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유언을 하고도 남은 재산으로 유류분보다 많다면 이거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15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남에게 5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이남한테도 여기다가 그 3억의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3억이 아니고 4억의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9억의 재산이 남습니다. 9억. 이 9억 원을 유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전부 다. 따라서 일남 같은 경우는 5억을 증여를 받고 9억을 유언을 받아서 9억이면 이게 9억이니까 6억이 되겠네요. 예, 6억. 네, 6억. 네. 6억의 유증을 받아서 11억을 취득합니다. 예. 이남은 유언으로는 받은 게 없고 오로지 생전에 증여받은 4억만이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남이 일남의 유언을 상대로 유언을 상대로 유언반환을 청구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입니다. 근데 4억을 사전 증여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16억이 이래야만이 유류분 4억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 재산이 15억입니다. 따라서 이남 같은 경우는 이 4억이 유류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미 생전 증여로서 유류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그것이 유언이든 사전 증여든 이남이 상속이든 뭐 유언을 받든 아니면 뭐 사전 증여를 받든 자기의 유류분을 충족했다면 그거는 그 일남에게 얼마를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발 나가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남, 이남, 삼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증여를 받아갑니다. 여기서 유언을 받아갑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삼남은 여기만 충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환 순서상 유언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과 이 이외에도 유증과 유류분이 부딪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뭐 사전 증여 재산이 사전 증여가 얼마인지 상속이 얼마 남아 있는지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또는 유증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막 믹서를 해버리면 또 사람 수까지 많아지면 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증여를 못 받은 삼남이 유류분을 일남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2심, 3심에서도 그냥 그대로 끝났는데
유언을 하고 일부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남겨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유류분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두 명이 다 패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언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느냐? 뭐 그것이 원칙적이든 예외적이든 간에 유류분권자가 유류분권자에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권자에 유류분이 사전증명, 자기가 받은 사전증명과 상속으로 받은 거, 이 상속은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이게 더 크다면 유류분이 침해된 게 없기 때문에 유언에 이런 경우는 유언에 대해서 청구가 안 됩니다. 유언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게 크다면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는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유언으로 유류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인 유언으로 유류분을 방어할 수 있느냐 항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 유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류분권자가 받은 상속분과 사전증여가 유류분보다 많다면 유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끝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